우리 저번 시간에 그 통일신라 시대의 시대 구분까지 했죠. 그렇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를 공부할 때 그 쓰는 시대 구분 방식은 어느 책에 의거한 시대 구분 방식이라고 했죠?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럼 삼국사기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상대, 중대, 하대. 그 기준은 뭐예요? 왕의 혈통이죠. 그래서 무혈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를 신라 중대라고 하고, 무혈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전을 신라 상대, 무혈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끝난 이유를 하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혈직계 왕위 세습을 기준 중대로 놓고 전과 후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 때 진덕여왕 때까지 업적을 배웠죠. 그 진덕여왕 때까지가 바로 신라 상대고, 그러면 이제 중대는 바로 김춘추 무열왕 때부터가 이제 신라 중대가 됩니다. 이 무열왕 때 신라 중대로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김부식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시대 구분 방식은 기준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라 상대 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되지만, 골품제도에 의해서 성골만,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불리는 그 성골만 왕위를 세습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열왕은 진골이에요. 근데 이제 진골이 새롭게 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죠, 신라 상대와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왕의 혈통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그 의거한 기준, 그 구분 방법은 매우 날카롭고 합리적이었다. 이게 이제 중석이 생각이에요.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네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좀 들어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위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냥 통일신라를 이해해보자가 아니고, 그 앞에 이해 앞에 뭐가 붙었죠? 구조적으로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낸다는 건 결국 매핑해보자 이 얘기예요. 뭐 해보자? 매핑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일신라 전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해보자라는 얘기는 매핑을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면서 좀 갈게요. 자,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선이 돼 있죠. 제가 이 선을 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는 선, 위로 올라가 있는 포물선. 색깔을 좀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뭐 형광펜으로 치셔도 되고, 근데 형광펜으로 치면 그 형광펜 색깔로 그 밑에 있는 걸 다 쳐줘야 돼. 왜냐면 이 빨간색과 관련돼 있는 색깔로 이제 밑에 있는 걸 쓸 거거든. 이게 이제 왕과 관련돼 있는 왕. 뭐가 관련돼 있다고요? 왕. 이게 왕의 파워거든요. 왕의 파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왕 파워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빨간색은 왕의 파워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 왕과 관련된 거는 다 무슨 색깔로 쓰겠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색깔 이미지를 잘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밑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뭐와 관련된 것이다? 왕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요거는 진골 파워입니다. 뭐 파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신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신권.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왕권. 이거는 뭐? 신권. 신권이 뭐야? 신하들의 권력, 왕의 권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역학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관계?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관계? 정치 역학 관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강하면, 왕의 힘이 강하면 신하들, 관료들의 힘은 약하고, 관료들의 힘이 강해지면 왕권은 떨어져.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데올로기 공부할 때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면 뭐는 좀 약화돼. 평등 이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 이념이 뭐야? 자본주의지. 그렇죠? 평등을 강조하는 경제 이념이 뭐야? 그렇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만들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걸 적절하게 믹스시키고 있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죠? 뭐 다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맞게 놔두진 않죠. 만약에 개인의 자유에 맞게 그냥 다 모든 걸 놔두면 5천만 인구 중에 한 200명 살고 나머지는 다 거지 될 거야. 그죠? 원래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약간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모델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이 이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트레이드 오프. 하나가 뜨면 하나가 가라. 시소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것도 시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면 신권은 약화되고 신권이 뜨면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두 개가 다 공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시대별로 파악해내는 게 결국 문제 유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부는 우리가 지금 경찰한국사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수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럼 신라 중대와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신라 중대와 하대인데 신라 중대와 하대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왕권이 이때 강했느냐 약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왕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들이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수업을 딱 써서 저 수업 잘할 거예요. 이러면 잘해? 그럼 잘하는 거야 수업을? 가수가 나와서 저는 노래를 잘 부를게요. 이러면 노래를 잘 부르게 되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체제가 있겠죠. 제도들이.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배우시면 돼. 그리고 왕권이 약화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무려서 배우시면 돼. 하나씩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신라 상대거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배웠던 거야. 진덕 여왕 때까지. 어느 여왕 때까지? 자,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가셔야 돼. 멍 때리고 앉아 계시면 안 돼. 아, 맞아. 내가 진덕 여왕 때까지 배웠지. 이렇게 해서 떠올리면서 가셔야 돼. 자, 이건 이제 통일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써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골이고 뇌물 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야. 선생님, 뇌물 마리간 이전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이사금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냥 왕위 세습이 왕의 혈통으로 나누는 거니까 왕의 세습으로 보면 그냥 뇌물 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이런 왕들은 다 뇌물 새끼들이야. 됐어요? 뇌물 직계 혈통들이지 다. 그리고 이 뇌물 직계 혈통이 끝난 게 누구 때 끝난 거야? 무열왕 때 끝난 거야. 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죠. 누구라고? 김춘추. 이 무열왕 때부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한단 말이야. 무열왕 때부터. 그 다음에 무열왕의 직계 자식이 왕위를 세습할 때를 우리가 중대다. 그럼 삼국 통일 이후를 우리가 중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때는 이제 진골이 왕위를 세습할 때고 무열 직계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야. 자, 이거는 이제 왕과 관련된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던지 하면 잡아내기가 좋겠지. 이건 지금 왕과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왕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왕의 혈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왕과 관련된 거니까 이 빨간색으로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라고. 그럼 나중에 색깔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해공왕 때까지가 무열왕의 직계 혈통이 왕을 할 때예요. 어느 왕 때까지? 해공왕 때까지. 이거는 이제 외워야지, 그치?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가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일어났을 때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공왕 이후에 이제 선덕왕이라는 왕부터 신라 하대예요. 이 하대는 이제 무열계가 몰락한 거죠. 뇌물계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선생님, 이 뇌물계입니까? 아니에요. 이 뇌물계는 뇌물방계라고 해서 무슨 계? 뇌물 방계라고 해서 혈통은 좀 달라요. 뇌물 직계와. 제가 직계와 방계 혈통의 차이는 잠깐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직계는 내 아들 딸들이 직계고 내 형이 낳은 뭐 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방계야. 방계. 진골 뇌물 방계 혈통의 왕위 세습이 일어나고 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필기를 좀 하시는데 얼굴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거든. 이 정치 역학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하면서 해주세요. 자, 왕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정치 권력이 생길까요? 지금으로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은 뭐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렇지. 돈이 많아서 강한 거야. 알겠어? 미국이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보다 역사가 길어? 미국이 우리보다 역사가 길어? 우리 시간 근대사도 안 돼. 미국은. 미국 독립된 지가 뭐 얼만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왜 저렇게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돈이 많아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런 구조를 잘 알아야 돼.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나이 들면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이게 주도하는 애들이 있어. 그 중고등학교 때 뭐 하면 주도할 수 있어? 싸움 잘하면 주도하지. 근데 나이가 들잖아. 그럼 씨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애들은 저기 끝에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술값도 좀 내고 이런 애들이 주도하는 거야. 모임도 주도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세계에서 왜 이렇게 박수 쳐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게 지원 안 받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우리 5명이서 점심을 먹어. 근데 점심값은 내가 내? 그럼 씨발 메뉴 정도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민주적 절차에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뭐 짬뽕, 짜장 뭐 이렇게 해, 얘기해. 라면 먹을래요? 저는 뭐 토마토 김밥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그냥 짜장 먹읍시다. 그럼 먹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내는 애들인데? 돈은 내가 내잖아. 그렇잖아. 그게 이제 힘의 논리야. 결국 힘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외교에서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보면 권력은 바뀌어도 삼성은 안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렇잖아. 삼성이 정권 바뀌면 없어져? 삼성이 사성되고 이래? 그러지 않아. 그냥 삼성은 영원한 거야.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보자는 거야. 제가 여쭤볼게. 중대 때 왕권이 강해. 그럼 왕이 뭐가 많아서 그런 거야? 돈이 많아서 그래. 그럼 국가에서 돈이 많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권한을 왕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세금이지.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 세금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야. 세금을 옛날에는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는 거야. 그럼 상대 때 한번 봅시다. 상대 때는 지금 왕보다 누구의 힘이 세? 진골 귀족의 힘이 세지. 그럼 진골 귀족은 관료들이라고 봅시다. 그럼 관료들이 왜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세금을 지가 걷어. 그리고 지네가 써. 장난 아니지. 그 구조를 이제 잘 알아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이때는 하나 밑에다 써놓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신라 상대 때는 진골 귀족의 힘이 세죠.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하냐면 상대등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한다고? 상대등의 권력이 강하죠. 이때도 그럼 누구의 권력이 강하겠어요? 상대등의 권력이 강한 거야. 그럼 이때는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의 권력이 강한 게 아니고 누구의 권력이 강하냐면 지금 보다시피 왕의 힘이 강하죠. 그럼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 있어. 그걸 집사부라고 그래. 집사부 장관이 시중이야. 중시라고도 하는데, 그럼 신라 중대 때는 상대등보다 누구의 힘이 강했겠어? 시중의 힘이 강했던 거야. 중시의 기능이 강하죠. 색깔 지금 잘 맞춰서 쓰셔야 돼. 그냥 막 쓰시는 게 아니야. 매핑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쓰셔야 나중에 색깔 이미지가 생겨.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쓰시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이쪽도 상대등의 권력이 강하죠.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신라 상대와 하대 때는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의 힘이 강하고, 신라 중대 때는 왕의 파워가 강하니까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누구의 힘이 강하다?
시중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진굴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진굴들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쓰셔야 돼. 거기 위에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하루 한참 하실 거야. 노급. 써 놓으세요. 일단 다. 이게 군역을 사병화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군역을 뭐 할 수 있다? 사병화할 수 있다. 써만 놓으세요. 일단 구조적 정리는 나중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무열왕 다음의 왕이 문무왕이거든요. 무열왕 다음의 왕이 누구라고? 문무왕 때 삼국통일하죠. 문무왕 때 뭐가 돼요? 이따가 할 건데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돼요.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이게 거꾸로 하면 왕문신이죠. 그렇죠? 얘가 이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애거든요. 왕문신. 벌써 무섭죠? 목욕탕 가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체포하고 싶죠? 경찰들은 그러던데 체포하고 싶다 그러던데. 왕문신이야. 얘가 무서운 애란 말이야. 이때 국가 세금, 그러니까 이 왕의 세금 징세권이 강화돼.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왕의 세금 징세권을 어떻게 한 거야? 강화시킨 거야. 이때 이제 관료, 이거 쓰셔야 돼. 다 쓰고 나면 설명이죠.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을 폐지시켜. 관료전을 지급하고 뭐를 폐지시킨다고? 노급을 폐지시켜. 다 써놓으세요. 성덕왕 때가 되면 정전이라는 게 지급돼. 정전은 왕토 사상을 실현시킨 토지예요. 자, 써놓으시면 이따가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가 되면 노급이 다시 부활돼요. 이 상대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진골 귀족의 파워가 다시 강해집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필기를 좀 하면서 가시는데 어디다 필기하냐면 여기다 필기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사, 경제사 나눠서 이렇게 수업, 정치사만 하죠. 근데 지금 배우는 게 이제 토지제도거든요. 근데 토지제도는 원래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경제사에서 배우는 건데 지금 끌고 와서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빈 페이지나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야 되는데 포스트잇에다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빈 페이지 같은 데다 써서 이걸 붙이든지 해서 이해하셔야 되거든.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제목을 좀 쓸게요. 자, 신라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인데 일단 토지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거 말고 그냥 토지제도가 뭔지. 토지제도가 뭔지. 자, 1. 토지제도의 기초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기초라는 거는 쉽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응? 이걸 알아야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거지. 기초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 어휘 이러면 쉬운 어휘들이야? 아니야.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휘들이 있어. 그게 기초 어휘지. 토지제도의 기초 이해라는 건 이걸 모르면 토지제도를 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이 기본서에 있어 없어? 없어. 그 수업을 졸라 열심히 들어야 돼. 기본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걸 기본서에 안 넣어놓느냐? 기본서에 넣을 수가 없어.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초가 쉬운 게 아니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토지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일상적으로는 뭐라고 해? 땅. 그럼 우리는 제가 중석이가 좋아하는 게 일상용어로 바꾸는 거잖아. 토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해? 땅이라고 합시다. 땅.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사, 이거 신라 거 아니에요. 전체 국사를 배울 때 필요한 거를 지금 볼게요. 우리가 전체 이제 국사 공부를 할 때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봐야 되느냐 이거야. 이 땅 안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념이 3개가 있어. 개념이 몇 개가? 지금의 땅과는 국사에서 배우는 땅과는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의 땅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잖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소유권?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땅의 용도가 뭐냐 뭐 이런 거겠지. 뭐 상업지구냐, 뭐 근린생활지구냐, 공업지구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크게 세 덩어리거든.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이 세 개를. 근데 이 땅이 구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땅이 구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한 땅 안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 한 땅 안에 배워야 될 개념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도 주인이 있거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조권이라는 개념이야. 이건 이따가 할 거니까 써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작권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돼. 경작권. 근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이 경작권은 국가가 누구에게만 이 권리죠. 권이니까 권리 아니야? 그러면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누구에게만 주느냐? 농민에게만 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귀족이 땅을 갖고 있어. 이 귀족은 농사 지어 못 져. 못 져.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경작권이 없어. 조선시대 양반이야. 양반이 땅을 갖고 있어. 이 양반은 직접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농민에게 소작을 줘야 돼. 경작권은 누구에게만 있어? 농민에게만 있어. 그럼 국가는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자, 집중. 빨리 가져와. 안드로메다에 날아가 있는 정신 좀. 자, 볼게요. 국가는 이 경작권을 농민에게 왜 주느냐? 왜 인정해 주느냐? 만약에 농민들 중에 땅이 없는 농민도 있겠지. 그럼 땅이 없으면, 농민들이 땅이 없으면 경작권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노비가 돼 버려. 근데 경작권을 농민에게 딱 지켜주면 땅이 없어도 농민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지. 노비가 되면 국가가 세금 걷어 못 걷어. 경작권을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땅이 없는 농민도 신분이 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민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경작권은 농민만 가지고 있어. 이제 나중에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농민의 뭐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야. 경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농민들이 다 죽는 거야. 나중에 일제시대 때 또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부터 볼게. 이건 쉬운 거니까 이제 이건 없애.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경작권. 왜냐면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개를 같이 배우면 혼란스러우니까 경작권은 농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날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자꾸 이 개념 이제 할 때 막 이걸 녹이면 안 돼. 위에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작권은 끝이야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서 지워. 아, 근데 개념을 지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없애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지 말고 소유권만 볼게요. 이제 소유권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국가의 모든 땅의 주인은 딱 한 사람이야. 왕이야, 왕. 우리나라는. 알겠어? 국가의 모든 땅은 누구 거야?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소유권의 원칙은 왕 거야. 그래서 사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국가에 풀이 나고 물이 흐르는 땅은 다 왕 거야. 풀이 나고 물이 흐른다는 건 뭐야? 가용 토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뭐 진전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그다음에 황무지 같은 경우는 그건 왕이 소유 안 해도 돼. 그치? 쓸모가 없는 토지들은 소유 안 하고 쓸모가 있는 토지는 다 왕 거야. 이걸 왕토 사상이라고 해. 무슨 사상?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역사학자들이 그 이제 사료들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여러분들 아는 말로 해줄게요. 평강공주 들어봤나?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누구의 아내지? 온달 장군의 아내지. 근데 평강공주가 궁을 나올 때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는데 그 폐물을 팔아서 농가 밭을 샀대. 사료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열전 온달편에 보면 평강공주가 공을 뛰쳐나와 폐물을 가지고 뛰쳐나와 논밭을 사서 온달을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역사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폐물을 들고 나서 폐물로 땅을 샀다는 얘기는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국가의 모든 땅은 누구 거야? 왕권인데 어떻게 매매가 돼?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소유권은 다 왕한테 있는데 어떻게 토지를 사고 팔아?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간단하게 아주 정리해버려. 왕토 사상은 관념적인 사상이야. 무슨 사상이야? 그러니까 관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은 관념적이고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가 국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민전이라고 해. 이건 잘 생각해봐. 왕토에 대비되는 개념이지. 왕토는 땅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민전은 백성이 갖고 있는 거지. 용어 안에 사실은 개념이 다 녹아 있거든. 그래서 모든 공부는 어휘가 중요한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어휘에 집착하지. 영어를 잘하려면 뭐에 집착해야 돼? 어휘에 집착해야 돼.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맨날 문법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휘가 중요한 거야. 어휘. 모든 공부는 어휘가 중요한 거야. 개인 소유의 토지는 민전이야. 그럼 민전은 매매돼 안 돼? 매매될 수 있어. 그럼 민전의 특징은 매매도 되고, 매매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따님이야. 내가 아빠야. 그러면 내가 죽었어. 그럼 내 땅은 누구에게 상속되기도 해. 내 딸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게 민전이겠지. 상속도 돼. 그 다음에 증여도 되고 임대도 가능한 땅이야. 이게 민전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왜 그러면 이 관념적인 왕토 사상을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분명히 왕이 만든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자, 내가 이제 백성이야. 그치? 얼굴이 뭐 왕같이 생기진 않았지. 자, 내가 이제 백성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 땅이 민전이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농사를 줘. 근데 이 농민은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내 거잖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없어. 알겠어? 이 땅은 내 거야. 근데 농사를 짓다가 무슨 생각은 가끔씩 하냐면 이게 실제로 내 건데 원래는 왕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주지시켜 줘야 왕은 뭐 걷기가 편해. 그렇지. 그러니까 왕토 사상은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이건 내 거야. 내 건데 아이 사실 왕 건데. 이런 생각을 해야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왕한테 줄 때 시발 이러지 않아. 여러분들 국가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세금을 잘 걷도록 만들어진 조직이 훌륭한 국가 조직이야. 그럼 선진국은 뭐냐?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욕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선진국이야. 세금 낼 때 욕하고 내면 후진국이야. 알겠어?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가다듬어진다는 거는 세제가 가다듬어지는 거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불만을 안 갖고 내는 거지. 그게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애국자는 누구라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 입장에서는 애국자인 거야. 세금 안 내는 새끼들이 개새끼지. 그래서 뭐 친일파 욕할 필요 없어. 세금 안 내는 새끼들이 국가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이해돼요? 그 범죄의 도시에서도 나오잖아. 마동석이 그 장첸이 공항에서 막 휴지 막 빼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휴지를 왜 그렇게 쓰냐 얘기하잖아. 그거 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세금 부분이 재밌거든. 이게 재밌는 거야, 역사. 이게 들어가야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왕토사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아, 국가가 왜 왕토사상이라는 관념적인 것을 만들어놨는지 내가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런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왜 왕토사상이라는 관념적인 걸 만들어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건 지거 아니야. 그런 지식은 지거 아니라고. 이해가 안 되는 지식은 지거 아니야. 남의 거야.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또 지금 표정이 이해 안 되는데? 그럼 안 돼. 알겠어? 그럼 이제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 안 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실제의 모습으로 땅을 구분해 보자 한번. 왜냐하면 원칙적 모습으로 땅을 구분할 수 없지. 왜냐면 원칙적인 거는 국가의 땅이 있으면 국가의 모든 땅은 누구 거야? 왕 거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럼 실제로 국가의 땅은 어떤 구분이 있느냐? 실제로 백성의 땅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땅이 백성의 땅은 아니고 실제로도 누구 땅이 있을 수 있어. 왕의 땅이 있어. 지금도 국유지 있잖아. 지금도 국가 땅이 있지. 그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실제로 정리해 보면 요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국유지가 요 정도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유지가 요 정도 돼. 자, 근데 우리 이 사유지를 뭐라고 했지? 지금 여기서 민전이라고 했어. 자, 그렇지. 같은 말이야.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 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전이라고 해. 자, 뱉어보셔. 아니, 탁 뱉으시라고. 공전 이렇게. 잊으시면 안 돼. 국유지는 뭐라고? 공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사에서는 국유지 이런 말 안 써. 공전 이런 말 쓰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보셔. 이 국유지에선 세금 걷어 안 걷어? 세금 안 걷지 당연히. 어떤 미친놈이 국유지에서 세금을 걷어? 국가가 국유지에서 세금 걷으면 어떻게 해? 그럼 뭐 지가 지한테 줘? 그럼 세금은 어디서만 걷는 거야? 민전에서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전만 전세라는 세금이 있어. 전세.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조라고 해. 조. 이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벼화자에 또 차자거든. 이게 무슨 자라고? 벼화야. 그러니까 벼를 계속 내는 거야. 알겠어? 이게 조야, 조. 1년에 한 번씩 또. 2019년 냈으면 2020년에 안 내는 게 아니야. 또 내야 돼. 알겠어? 이게 조야, 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이 두 번째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건 끝내. 이건 끝났어.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조를 걷는 권한이야. 조를 걷는 권한.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관념적 왕토 사상은 뭐를 잘 걷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지 제가? 세금 잘 걷을. 그럼 조네. 그럼 조를 걷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왕에게만 있지. 왕토 사상이니까. 세금은 왕이 걷는 거야. 왜? 이때 전제군주제에서 국가는 곧 뭐야? 왕이지. 왕이 곧 국가고.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게 아니고 누가 걷는 개념이야? 왕이 걷는 거야. 왕이.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왜 공부해 놔야 되는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전세는
민전에서만 걷는 거야. 여기에만 있어. 전세가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야. 세금이. 그러면 이제 수조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 어떤 게 수조권인지. 조는 국가 왕이 걷는 거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수조권의 기초에 대해서 좀 보잔 말이에요. 수조권의 기초.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 조를 걷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왕에게만 있어. 까먹으시면 안 돼. 근데 왕은 곧 뭐야? 국가지. 그지? 그러니까 왕이 조를 걷는다. 국가가 조를 걷는다. 같은 개념인 거야. 세금은 이 땅과 이 땅 중에서 어디만 세금이 있어? 민전에만 세금이 있어. 공전은 세금 없지. 자, 이 민전이야. 지금 이 땅이 그대로 일로 왔다고 보는 거야. 그럼 민전에서 생산되는 양의 일정 부분을 왕이 걷지. 이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조. 다른 말로 전세. 여기서 농사진 사람들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누구한테 줘야 돼? 왕한테 줘야 돼. 이걸 뭐라 한다고? 다시 한번. 조. 이걸 조라고 하는 거야. 조. 보통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내냐? 10분의 1을 주는 거야.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네. 이게 끝난 거야. 근데 이 수조권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게. 자, 봐봐. 관료가 있어. 지금 우리 얘기한 뭐야? 공무원이지. 지금 우리 얘기한 공무원 아니야. 그럼 공무원들은 국가의 직역을 하지. 직역이라는 게 국가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말은 어려운데 국가의 직역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으로 바꾸면 뭐 한다고 하는 거야? 공무. 그럼 왜 공무원? 국가의 직역을 하는 거야. 이게 공무야. 그럼 얘가 공무를 하면 왕은 얘한테 월급을 줘야지. 이게 국가니까. 공무를 하면 국가가 공무원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사 가르칠 때 막 열이 받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든.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뭘 주는다. 뭐 이런 거거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짜증나게 하는 거야. 씨발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월급. 일하면 뭐 줘야 돼? 월급 줘야지. 월급. 근데 국가는 이 월급을 토지로 줘. 보통 뭐로 줘? 토지로 준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저쪽 토지의 이쪽 봐봐. 이쪽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수조권이거든. 이걸 위임시켜 주는 거야. 월급으로. 이게 관료들이 받는 월급 체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에서 토지 제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관료들에게 주었던 월급을 알아봐. 근데 이 관료들에게 줬던 월급을 왜 우리가 알아보느냐? 국사에서 이게 정치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료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얘네들이 돈이 많아지지. 그러면 왕권을 능가하게 돼. 그래서 왕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만약에 잘 봐, 왕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관료들에게 월급을 조금 줘. 그럼 이제 관료들이 이러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야. 얘네들이 농민들한테 불법적으로 수탈을 해. 이러면 또 왕권이 약화돼.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골치 아프고,
적게 주면 적게 줘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주느냐, 이게 국가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야 이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료들한테 월급을 적절하게 주는 거야. 적절하게.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돼. 이거는 지금도 리더들의 덕목이야. 조직을 운영할 때 너무 월급을 많이 주잖아. 그럼 직원들이 기고만장해져. 알겠어? 안 주잖아? 그만둬. 알겠어?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토지로 주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이 토지의 소유권, 이제 나눠야 돼.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거라고? 그렇지, 수조권을 위임시켜 주는 거야.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민전 중에 일부분의 땅을 정해, 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충청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충청도에 있는 땅을 이렇게 정해서 충청도 땅은 관료들에게 등급에 맞춰서 분급해 주는 거야. 왜냐면 월급은 직위가 높은 월급 많이 받잖아. 그럼 이 땅은 여기 충청도에 있는 농민들은, 자 봐요, 농사를 져. 그럼 10분의 1을 자기가 국가로부터 지정해 준 관리들이 있어. 그 관리한테 주는 거야. 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충청도에 있는 농민들은 지정받은 관리한테도 주고 또 왕한테도 주면 안 돼. 알겠어? 이러면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충청도 농민들 일로 나 좀 봐봐.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세금 내지 마. 이게 중요해. 나한테 세금 내지 말고 저기 관료들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너희 생산된 양의 10분의 1을 지정해 준 관료들한테 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관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네들 지정해 줄 테니까 세금 잘 걷어. 그리고 10분의 1만 걷어, 이 개새끼들아. 알겠어? 10분의 2, 10분의 3 걷다가 걸리면 죽어. 다 모가지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너무 많이 걷으면 농민들이 죽지. 그럼 농민들 죽으면 왕도 국가도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말 잘 들어 안 들어? 이제 이 싸움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국사를 배우면서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 국사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제가 여쭤보게, 대통령 되면 왜 짜릿해? 우리나라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일 것 같아? 그 세금을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자기가 쓸 수는 없어도 자기가 쓰면 가, 저렇게. 알겠어? 저기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어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 이거 졸라 짜릿해. 알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직접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00억씩 쓸 수 있다, 지위가.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 야, 저거 사. 야, 저거 팔아. 뭐 이럴 수 있다. 짜릿하지.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이 되면 왜 짜릿하냐? 국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 돈 여기다 써라. 돈 여기다 쓰지 마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맨날. 우리가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이해해줘야 돼. 결국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돈 때문에 싸운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정치가. 그러니까 이 기본 골격을 공부하면 정치가 보이기 시작해. 돈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정치인들 욕하면 안 돼. 알겠어? 인간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돈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 이 얘기는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야. 돈이 걸려있지 않는 싸움은 금방 풀려. 알겠어? 기분이 상하지가 않아. 여러분들 엄마랑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돈이 안 걸려있어서 금방 풀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일어나! 빨리 하고 가. 아, 좀 자, 왜 그래? 밥 먹어. 이런 거 먹잖아. 이게 돈이 안 걸려있어서 그래. 금방 풀려. 막 아침에 막 싸우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었어! 막 이러면, 먹을래? 먹어, 쳐먹어! 막 이러면, 먹으면 이것도 먹어. 뭐 이렇게 이게 친절하게 갑자기 얘기해 주잖아. 이게 돈이 안 걸려 있어서 그래. 돈이 걸려 있는 사람은 골이 깊어. 알겠어?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냈는데 내가 열심히 안 가르쳐 주는 느낌을 받아. 그러면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돈이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어? 돈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욕 안 처먹으려면. 알았어?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졸면 절대 합격을 못 하거든. 이건 내 노후와 관련돼 있어. 알겠어? 여러분들의 졸음은 나의 노후야, 노후. 자면 내가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기적이지. 근데 그런 거잖아, 원래. 내가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합격을 기원해? 내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절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거든? 실제로 기도해. 근데 내가 왜 여러분들 합격을 기도해? 그래.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야. 돈이 걸려있지 않은 인간관계는 그거밖에 없어. 나중에 크면 제가 얘기했죠. 형제들끼리도 돈이 걸려. 줘야 줘. 몇 분의 몇만 걷어야 돼? 10분의 2 걷으면 안 돼. 똑같이 걷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필기 잘해야 돼. 그러면 여기 빗금친 지역을 아까 전에 충청도라고 했지. 그럼 충청도에 있는 땅은 국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전이라고 불러. 사전. 그러니까 사전은 조를 국가가 걷지 않는 땅이야. 쓰지 마봐. 아직. 사전은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을 뭐라고 그래? 사전이라고 그래. 이제 사자야. 일반 사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자. 개인이 걷는다는 거지. 사전이야. 사전. 그러면 여기 빗금 안 친 땅은 계속 누가 걷어? 왕이 계속 걷지. 이걸 공전이라고 해. 뭐라 해? 자, 이제 여기서부터 관리 잘해야 돼. 멘탈을. 이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야. 선생님, 이것도 공전이라며요. 예. 이것도 공전이에요? 예. 그럼 민전 안에 공전도 있고 사전도 있어요? 예. 그럼 이 공전과 이 공전은 한자가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잘 구분해야지. 여기는 조가 있어 없어? 조와 관련된 공전은 수조권과 관련된 공전이야. 소유권과 관련된 공전은 조가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조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건 공전이야. 그럼 이 공전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공전의 종류도 많거든. 잘 봐봐.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안 걷고 만약에 군대에서 걷었어. 제가 1사단 출신인데 1사단에서 걷었다 이거야. 그럼 1사단에서 걷는 건 공전이야, 사전이야? 이것도 공전이야. 예를 들어 동작구청에서 걷었어. 공전이야, 사전이야? 공전이지. 옛날에는 그런 거야. 옛날에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이 있다. 옛날에. 그럼 서울경찰청에서 조를 걷어. 이거는 공전이야, 사전이야? 이것도 공전이야. 그럼 여기 보자. 사전은, 자 여기 보세요. 사전은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이지. 근데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은 관료들에게 주는 땅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절에게도 주거든. 수조권을. 어디게도 줘? 절에게도 줘. 절. 그러면 절에서 걷어. 이걸 사원전이라고 해. 그럼 이것도 사전이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군인들한테도 주고 막 이런 토지들이 있어. 이게 다 사전이야. 그럼 사전 중에 여기 보세요. 사전 중에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제 머리통이 관료한테 주는 땅이야. 제가 원형, 손으로 원형으로 그릴 게 사전이고 이게 관료들한테 주는 땅이야. 머리가 크지? 사전 중에 관료들에게 주는 땅의 비율이 가장 넓은 거야. 사전. 그럼 사전 중에 관료에게 땅을 줄 때는 관료의 뭐에 따라 줄까?
얼굴 잘생긴 순서대로 줘? 관료의 뭐에 따라 주는 거야? 직급에 따라 주겠지. 그래서 관료들의 등급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과라고 해. 과. 1과, 2과 이게 등급이거든. 그래서 관료들에게 주는 땅을 따로 빼면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 준다고 해서 이걸 과전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그러면 사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과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부호 잘 보고. 사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과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전이 아닌 사전도 있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국사에서 배울 토지들은 대부분 다 과전을 배우는 거야. 그럼 왜? 관료들한테 토지를 어떻게 주느냐가 결국 정치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야. 과연 국가의 권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지금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졸잖아 이제. 그럼 이제 고려시대 토지제도가 3시간짜리거든.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3시간이야. 이때 이거 들을 때 알아보 같다. 이때 졸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 못하신 분들이 왜 수학 못했는지 잘 알아야 돼. 뭐가 안 되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 기초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못한단 말이야. 토지제도가 그런 거야. 이걸 모르면 토지제도가 전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많은 3시간 4시간 분량을 이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토지제도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를 걷는 권한이 왕한테 있어. 응? 국가야. 그럼 이 땅을 뭐라고 하지? 보면서 얘기하셔봐. 공전. 다시 한번 그대로 해봐. 조를 걷는 권한이 왕한테 있으면 뭐? 공전. 조를 걷는 권한이 국가에게 없으면 아덜스 국가. 이게 사전이야. 그럼 사전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 과전. 과전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전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전 바로 들어갈 테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고대 토지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자 보세요. 고대 토지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관료전,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볼까? 여기 보면 관료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거 그대로 풀이하면 관료에게 준 뭐야? 땅. 그럼 이 관료전은 다른 말로 하면 과전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고대에는 과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하고 산 거야? 관료전이라고 이름을 쓴 거야. 근데 관료전도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토지제도 이론에서 보면 뭐야? 과전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고대에는 과전을 뭐라고 불렀던 거야? 관료전이라고 불렀던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노급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럼 노급과 관료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3번이야. 잘 들으셔야 돼. 노급 대 관료전을 보는 거야. 근데 이 관료전은 지금 한 거거든. 관료전은 이걸 뭐라고 보면 된다고? 과전이야. 그러니까 조를 걷는 땅을 관료에게 준 거야. 조를 거둘 수 있는 땅을 누구에게 준 거야? 관료에게 준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과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노급인데 이 노급을 한자로 좀 써봐. 한자로. 한자로 써야 이해가 좀 편하거든. 이게 녹자고 이게 읍자야. 그럼 이 녹이 뭐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말들 해. 배우들이 내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말 하거든. 그 녹이 공무원 월급이란 뜻이야. 녹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뭐 이러면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녹은
공무원 월급이야. 자, 집중. 공무원 월급이야. 녹은. 그럼 직역해봐. 이 읍이 무슨 읍자야? 이게 고을 읍자지. 마을 읍자야. 고을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지금은 마을을 쓰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마을 읍자야. 그럼 그대로 직역해봐. 공무원 월급으로 땅을 준 게 아니고 뭘 준 거야? 마을을 준 거야. 그럼 이 마을에는 누가 있지? 사람이 살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모여 살아? 가구에 모여 살지. 이건 가구를 주는 거야. 읍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리야. 근데 청주 지역의 일정 마을을 통째로 주잖아. 그럼 그 마을에 200호가 있다. 예를 가구가. 그럼 200호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 200호에서 짓는 농사 짓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의 생산량의 10분의 1도 걷고 여기 200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도 이 사람이 걷어. 그리고 세금 중에 뭐도 있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 걷거든. 그 특산물도 이 사람이 다 걷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공납, 역을 이 세 개를 다 수취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무섭냐?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잖아. 그럼 노동력 증발을 역이라고 하는데 역 중에서는 잡아와서 노동을 시키면 이걸 요역이라고 하고 군인을 만들면 군역이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읍을 받잖아. 그럼 그 받은 그 지역의 그 노동력을 내가 뭘로 쓸 수 있어?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병화 시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파워가 저렇게 되는 거야. 관리들의 파워가.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주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만 거둘 수 있는데 읍을 줘버리면 수조권도 있고, 그러니까 조도 당연히 걷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도 걷고 노동력도 증발하고 공납도 걷고. 그러니까 만약에 노량진을 줬다. 그럼 노량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다 내 사병이야. 씨발 뭐든지 할 수 있지 내가. 막말로 여러분들 한 6명만 나이트 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있는 웬만한 범죄는. 알겠어?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노동력을 나이트 한 6명만 나이트 지급해주면 내가 다 하지. 장난 아니야. 그리고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도 내가 걷고, 생각해봐. 특산물도 내가, 와, 여기 작살, 컵밥 이런 거 내가 다 걷어서 먹는 거. 마요 컵밥 이런 거. 응?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회도 내가 다 먹는 거지. 응? 얼마나 이 권력이 커지겠어. 그럼 이제 봐봐. 노급은 여기 공무원 월급으로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봐. 이쪽. 자, 이제 봐봐. 정리해 봅시다. 신라 상대와 신라 하대는 진골 귀족의 파워가 센데, 진골의 파워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관료들이야. 관료. 그럼 관료의 파워가 왜 셌느냐? 이때는 노급이 지급되고 있을 때야. 경동왕 때 노급이 부활하지. 그럼 이때는 노급이 지급되고 있을 때지. 노급이 지급되고 있으면 이렇게 관료들의 파워가 강해지는 거야. 그럼 이때는 왕권이 강하지. 왕권이 강할 때는 노급이 폐지돼 있을 때야. 뭐가 주어질 때? 관료전이 주어질 때. 관료전이 주어지면 왕권이 강해져. 노급이 지급되면 관료들의 힘이 강화되는 거야. 자, 이해되셨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이 노급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봐야 돼. 주의해야 될 게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시급이라는 게 있어. 이건 한자로 쓰면 더 웃겨. 이게 식자야. 그럼 이 녹은 뭐라고 그랬지 제가 지금? 공무원 월급이야. 이 식자는 무슨 식자야? 무슨 음식이 뭐야? 먹을 식이지. 왜 그래 무섭게 해. 먹을 식이야?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뭐야? 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주는 거야. 처먹어요 마을을. 그럼 누구한테 이 시급을 주느냐? 이 녹은 공무원 월급이잖아. 공무원에게 주는 거지. 이거는 왕족이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공신들에게.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노급이 지급돼도 왕권은 약화되고 시급이 많이 지급돼도 어떻게 되겠어?
보통 우리가 쿠데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시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이해돼요? 보통 쿠데타는 왕족과 공신들이 일으키는 거야. 형 죽이고 아우 죽이고 지가 왕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옛날 중국 황제 중에는 자기 동생이나 자기 형제 안 죽이는 황제 없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 그런 거 없어 정치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정치를 왜 싫어하느냐? 정치는 정말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는 거야. 왕족이나 누구에게? 공신에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노급이 지급되면, 시급은 이제 이거와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되니까 생략하고, 노급이 지급되면 누구의 힘이 강화돼? 신하들의 힘이 강화되고, 노급이 폐지되면 왕의 힘이, 요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국사에서 토지 제도를 왜 배우는가? 그거는 정치 역학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 목적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억 휘발이 클 수밖에 없어. 결국 토지 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정치 역학 관계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거구나.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결국 우리가 이기는 이유야. 우리는 이해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씨발 어떻게 이겨?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 사람을. 그럼 이쪽으로 이제 와볼게.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 몇 개 이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무열왕이 왕이 됐잖아. 그럼 무열왕 밑에다 조그맣게 좀 써봐.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지. 최초의 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이상한데요. 진골이 왕이 됐는데 왜 진골의 파워가 떨어져요? 이러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비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하는 힘이 전혀 없는 거야.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왜 진골이 왕이 됐는데 진골이 떨어져요? 이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냐? 무열왕이 진골이었어. 그럼 왕이 됐어. 그럼 무열왕이 계속 진골이야? 무열왕은 왕족이 되는 거지. 진골이 아니지. 진골이 왕이 됐어. 그럼 왕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왕족은 뭐였어? 성골 아니야? 그럼 성골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지.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인 경우가 어딨어. 성골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럼 무열 직계가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성골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 말 안 쓴다니까. 그냥 왕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열 직계는 진골이 아니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중요한 건 성골이 폐지된다는 거야. 성골이 폐지된다는 건 기존 왕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 자, 봐요. 맨 처음에 무열왕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신하들이, 진골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무열왕이 왕이 딱 되려고 했을 때 반대했을까 안 됐을까? 반대 엄청 났겠지. 왜? 신라는 누구만 왕을 하는 거야. 이게 기존의 룰이야. 이 룰을 깨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치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보수 세력들한테 총공격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도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봤어. 기존에 안 했던 짓을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모두 합세해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냐면서 그런 공격을 하는 거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고등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왜? 그 사람들도 자기가 기존에 누리던 걸 어떻게 지키려면 공격을 해야지. 당연히 안 하고 병신같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지도 막 뺏어가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뺏겨?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정치는 그런 거야. 그럼 봐봐. 문무왕이 왕이 됐어. 아니 저 김춘추가 왕이 됐어. 그러면 총 공격을 해. 어떻게 진골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런 진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신라는 골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봐봐. 성골 중에 남자가 없어. 그러면 진골의 남자가 왕이 되는 것보다 성골의 여자가 왕이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신라만 여왕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신라는 남녀의 성별 차이보다 무슨 차이가 더 컸던 나라야? 골품의 차이가 더 컸던 나라야.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보다 성골이냐 진골이냐가 더 중요했던 나라거든. 그런 나라에서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반발은 당연히 있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김춘추가 왕이 딱 되는데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 안 된다. 이러다가 이런 애들이 된다. 이렇게 바뀌거든.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되거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진골 입장에 생각해봐. 처음이 어려운 거야. 일단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도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김춘추가 왕이 딱 됐거든? 근데 김춘추가 언제 죽는지 봐봐. 661년에 죽어. 백제 멸망시켜놓고. 근데 아직 고구려 멸망 전이지. 그러니까 이게 삼국 통일 과정이니까 나당 연합돼 있고 막 이럴 때야. 복잡하지 상황이. 근데 무열왕이 덜컥 죽어버린 거야. 아들이 왕이 됐어. 근데 다른 진골들은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 왜? 스트레칭하고 있었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음 난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몇 명. 뭐 이러고 있는 애들 있지 않겠어? 몸 풀고 있는 애들. 근데 아들이 덜컥 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애들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싸우고 있으니까. 보통 내부 결속력이 가장 강해질 때는 언제야? 다른 적을 가지고 싸울 때야. 응?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학원 대표님들이나 학원 관계자들, 원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우리 회의하면 뭐해? 상대방 공격만 계속 하는 거야.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이런 거지. 알겠어? 상대방 공격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부에서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근데 문무왕이 왕이 돼서 이제 삼국 통일을 했어. 문무왕이. 근데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687년에 죽었어. 근데 아들이 왕이 된 거야. 신문왕. 근데 삼국 통일도 했고 이제 이러니까 진짜 스트레칭 심하게 하고 있던 애들이 있었거든.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애들. 완전히 준비 다 끝난 애들. 근데 갑자기 신문왕한테 왕이 딱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몸 풀고 있던 애들 중에서 모여가지고 띠발 이렇게 일어나. 이게 이제 김음돌 모욕 사건이라는 거야. 뭐라고? 잘 들어야 돼. 이 즉위하자마자 즉위 직후에 김흠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 이 김흠돌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사람 진골이야. 알겠어? 이름이 흠돌이라고 노비인가? 이러면 안 돼. 이름 진골이야. 아빠가 성의가 없는 거야. 김흠돌 모욕 사건.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김흠돌이 진골인데 신문왕 장인이거든. 신문왕의 장인이야,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 사이보다 내가 한번 왕 해보겠다고 일어나.
근데 신문왕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 장인이 이런 야망을 갖고 있다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 제가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 어떤 분이 좋아하고 어떤 분이 싫어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지 왜 몰라? 씨. 눈 보면 알지. 씨. 안단 말이야 다. 어떤 분이 나를 신뢰하고 공부하는지 그냥 아유 시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있네. 저 선생님보다 저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억지로 듣고 있는 분도 있거든. 내가 다 잡아낼 수 있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이성교제 할 때도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 좋다고 해야 좋은 거야? 아니야.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알지. 제가 나이 때 관심 있는지. 그래서 썸 타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좀 도와주든지 해봐 한번. 김은돌이 그 전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신문왕이 이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게 두더지 게임 같은 거거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바로 튀어나온 거야. 바로 맞지. 어? 그래 김은돌은 나오자마자 뿅 이러고 죽어. 근데 이제 신문왕이 여기서 이제 정치적 수완이 발휘되는 거야. 이런 지금 문무왕이 죽었어. 아빠가 상중이야. 상을 치르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거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 선대 왕의 장례식이 후대 왕의 대관식이야. 그지? 왕이 아빠가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 장례 치르고 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신문왕이 왕이 딱 됐는데 문무왕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반란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이 아버지의 죽음도 슬픈데 사실 그럴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반란을 딱 일으켰어. 반란 세력을 이제 과감히 다 숙청을 해요. 거의 신문왕이 거의 학살에 가깝게 죽여버려요. 이런 개색 관련 하여튼 김은돌이랑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2년 전에 뭐 스벅에서 한번 만났다 이래도 다 죽어. 쫙 세워놓고 다 죽여버리죠. 쫙 목, 야 끄내. 그럼 목을 쫙 잘라. 쫙쫙쫙쫙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신문왕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새끼들 이거 씨알 노급을 줬더니 지랄하고 있네 이거야. 쿠데타는 왜 일어나는 거야? 군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야. 이 새끼들 씨알 딱 하면서 앞으로 노급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 노급을 없앨 때 관료들의 반발이 엄청나지 않겠어? 근데 왜 관료들이 맥없이 당했겠어? 만약에 이렇게 쓸고 있는데 노급 없어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저는 관련이 없는데 왜 노급을 왜 저는 왜 없애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들로 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거야. 역사는 위기가 있어야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위기가 오지 않으면 내가 카스 선전 알지? 맥주 옛날 선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나이 또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홍대나 강남역 가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어. 진짜 세상을 멋있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걔네들 술 마시면서 맨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18 취직도 안 되고. 우리는 태어난 타이밍이 졸라 부적절한 타이밍에 태어났고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앉아서 맨날 술 처먹고 있는 거거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들은 나와서 이걸 듣고 있잖아. 김은돌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야. 삶에서. 그렇게 처먹고 불만만 있으면 절대 삶을 지배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인생이 녹록해? 근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의 지배권을 주겠어? 우리가 좀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가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공부라는 건 지식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식이라는 건 결국 과거에 사람들이 쌓아놨던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 그럼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배하느냐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야. 생각해봐. 의자를 내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의자를 못 만드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의자를 못 만드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지. 나 쉴래. 이러면 쉬는 거야.
근데 의자를 못 만드는 애는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일할 때 같이 일해야 돼. 지가 쉬고 싶을 때 못 쉰단 말이야. 근데 의자를 지만 만들 수 있는 애는 야, 나 내일 쉴래. 그러면 얘네들 다 쉬어야 돼 같이. 얘네 지네들끼리 못 만들잖아 의자를.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려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남이 야 쉬어 그래야 쉬는 거야. 야 일해 그럼 또 일해야 되고. 저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쉴 텐데요. 지랄하고 있네. 계속 쉴래? 뭐 이렇게 돼. 근데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쉰단 말이야. 자 이제 끝낼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아직 안 끝. 이게 지금 1차전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보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다 털고 결국 앞으로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토지제도,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주는 월급은 결국 이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치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것만 강렬하게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노급 관료전을 외울 때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암기도 잘 되고 기억도 덜 휘발되고 그러는 거야.